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가 파업할 경우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파업 전 마지막談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팀이 운동선수단으로는 8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사흘 뒤 우리 축구팀과 맞대결을 벌입니다. 내일부터 6.3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오늘까지였던 단일화 1차 시한도 별 움직임 없이 넘기게 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나흘 뒤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마지막 협상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 최대 100조 원.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그리고 이재용 회장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일 정부 조정 아래 이뤄지는 노사교섭을 마지막 기회라고 노사에 경고한 뒤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강제 중단하는 제도로 자율교섭이 우선인 노사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입니다. 김 총리는 개입 근거로 반도체 공장은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예상된다며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와대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갖는 의미를 짚으며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무조건 막겠다는 정부 의지를 노사에 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대응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런 정방위적 호소에 삼성전자 노조 측 내일 있을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간극은 여전합니다. 노사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총리 담화에 입장을 냈습니다. 노사 화합이 될 수 있게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책정 기준을 기존 요구였던 영업이익의 15%에서 13%로 줄이되 나머지는 주식으로 보상받는 절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봉의 50% 상한 폐지 유지 기한도 하이닉스 수준인 10년을 주장했었지만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성과급 체계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어 내일 조정에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성과급 비율 조정 등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명문화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타협점으로 한시적 명문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최근 노노 갈등으로 탈퇴 신청한 4천 명이 빠지게 되면 조합원 수는 6만 7천 명, 임직원의 과반인 6만 4천 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섭 대표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앞에 닥친 파업 위기, 운명의 한 주가 될 이번 주를 해외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의 경우 삼성전자 파업이 자국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노골적인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혜란 기자입니다. 한국발 파업 리스크에 대만 언론들은 연일 삼성전자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如果罢工扰乱三星晶片生产，直接和间接损失可能高达100兆韩元。 TVBS는 삼성 생산 라인이 멈추면 자체 메모리 생산 능력을 가진 대만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대체 공급처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만 최대 디램 업체인 나냐 테크놀로지를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AI GPU ASIC 及高速记忆体需求激增，科技界齐聚台湾，也凸显台湾在全球供应链的重要性。 실제 파업 우려에 나냐 테크놀로지 주가는 6% 넘게 급등했고 대만 종합주가지수 역시 장중 한때 42,4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那台湾的部分呢，靠内资自己又买上去了嘛。我们知道台湾已经超越中国了嘛，基本上成为新兴市场最大的权重。那韩国也后来跟上。 중국 최대 디램 업체 창신 메모리 역시 최신 DDR5 출하량을 급격히 늘리며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른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팀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으로선 무려 8년 만이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엔 처음입니다. 실향민 단체부터 취재진들까지 100여 명이 입국 현장에 몰렸는데 이 북한 선수단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어두운 색 정장을 입은 다부진 체격의 북한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여행 가방을 밀며 줄줄이 들어옵니다. 왼쪽 가슴에는 붉은 깃발 배경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들어간 배지를 달았습니다. 사흘 뒤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을 치르러 온 북한의 클럽 축구팀 내고향 여자축구단입니다. 오늘 공항에는 이들의 입국 소식을 듣고 실향민 단체들이 찾아와 현수막을 걸고 환영 인사를 건넸지만 북한 선수단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보며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에어차이나 편으로 인천으로 입국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모두 35명. 선수 23명과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 등 스태프 12명이 함께 왔습니다. 박람 승인을 받은 39명 중 예비선수 4명은 동행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철통경호 속에 버스에 올라탄 북한 선수단은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 단 2분 만에 숙소와 경기장이 있는 수원으로 곧장 출발했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가 한국에 와서 경기를 치르는 건 지난 2018년 국제 탁구연맹 대회 이후 8년 만이고 북한 여자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온 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숙소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은 쉴 틈도 없이 비공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남북 간 대결로 치러질 4강전 준비에 나선 건데 경기 결과에 따라선 앞으로 최장 8일간 우리나라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수원 호텔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이 버스에서 차례로 내립니다. 짐을 챙겨 숙소로 들어갈 때까지도 선수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푼 선수들은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야외 훈련장으로 이동해 곧바로 적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일정 이외에는 적응 훈련도 모두 비공개입니다. 내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안 해도 있었고 저희는 일반 손님과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모레 예정된 공식 기자회견 참석도 미지수입니다. 시합이 열릴 경기장은 곳곳을 정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오는 20일 경기가 펼쳐질 수원 종합운동장입니다. 최근 잔디보수를 마치는 등 선수단을 맞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선수단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과 샤워실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수리 요청한 곳이 8군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어제까지 이제 완료하는 걸로 했거든요. 관중석 7,000석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공동 응원단이 채웁니다. 대북 시민사회단체 200여 곳이 3,000명 규모의 공동 응원단을 꾸렸고 통일부가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데 잘 하고 경기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수들 다 다치지 않고 즐겁게 경기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단은 양측 국가명은 빼고 팀과 선수 이름만으로 응원할 예정입니다. 깃발 또한 국기는 제한하는 대신 팀 깃발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미중 정상이 이란 전쟁에 대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폭풍 전야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거친 바다 위 미국 함정에 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정면을 매섭게 겨눕니다. 그 옆에 작은 선박, 이란 국기가 달려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 글의 제목,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또 다른 SNS에 올린 영상. 미국 군함이 이란 항공기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두 게시물 모두 AI로 만든 이미지인데 이란을 향한 군사행동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 이란을 향한 공격을 재개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미 국방부가 지난달 중단된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대이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경고를 한 겁니다.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은 전혀 모르겠다면서도 이란을 향해 합의하는 게 이익이라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렇게 다시 전운이 감돌자 이란도 거듭 항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고 미군을 몰살하는 AI 영상까지 만들어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예빈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지휘관이 두 명의 조종사에게 임무를 설명합니다. This mission is extremely difficult and it may have no return. The strike on American base in Kuwait. 명령을 받은 조종사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잠시 뒤 낡은 전투기 두 대가 활주로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We will use F-5 fighter jets. They're old, but they're small and fast. 굉음을 내며 이륙한 전투기 두 대는 적진의 미사일을 피해 목적지로 거침없이 향합니다. 미군 관제실은 순식간에 비상이 걸립니다. Do not let them reach the base. 현지 시각 어제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SNS 계정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4분 20초짜리 영상은 할리우드 영화 탑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AI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3월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공습했다는 이란 측 주장을 바탕으로 극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전 개전 초였던 당시 미국 MBC 방송은 이란 구형 전투기가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경고에 맞서 대미 선전전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알마티 주재 이란 총영사관도 트럼프가 이란 지도 모양 절벽으로 떨어지는 합성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하며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협상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지정 항로를 마련했다며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에 배치됐던 세계 최대 항공모함, 미 해군의 포드함이 파병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작전 기간만 326일, 그리움이 사무쳤을 수천 명의 미군 장병 가족들이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 항공모함이 입항합니다. 승조원 수백 명이 도열해 하선을 기다리고 이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꽃다발을 든 남편은 아내의 키스를 하고 아빠는 그 사이 훌쩍 큰 아이들을 안아봅니다. Just very excited, very proud. He's always wanted to do something bigger than himself, and we're just all so proud of him for accomplishing this and coming home to us.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전 배치 기간만 326일, 베트남전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보통 항모 배치 기간은 6개월인데 그 2배에 달합니다. My honor to presen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ial Unit Citation to the USS Gerald R. Ford Carrier Strike Group, Carrier Strike Group 12. Congratulations, Godspeed, and welcome home.
지난해 6월 출항해 지중해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위해 지난해 카리브해에 파견됐고 올 초 대이란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4,500명이 넘는 승조원과 함재기만 75대 이상 싣는 최첨단 모함이지만 세탁실 화재부터 화장실 고장까지 노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326일간 76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등 비범한 인내와 복무로 기록됐다며 포드호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GTX 부실 시공 논란을 앞세워서 오세훈 시정의 안전 불감이라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반대로 오 후보는 정 후보의 과거 음주 폭행 논란을 겨냥해서 주폭 제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아침부터 찾은 곳은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곳곳을 둘러봅니다. 나중에 보강이 잘 안 되면 공사한 걸 다시 또 뜯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국토부가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됐다며 서울시에 대한 감사 착수를 발표하자 이튿날 그 현장을 찾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저격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실 공사, 부실 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오 후보도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호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서울시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선거 이겨보겠다는 집착에 시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31년 전 음주 폭행 전과를 겨냥해 주폭 제로 서울 프로젝트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음주 폭행 등을 일으키면 서울시장도 예외 없이 퇴출시킨다는 취지입니다. 5.18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당에서도 폭행 전과를 맹공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주폭 전과조차 5.18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고 강변하는 파렴치합니다. 숭고한 희생을 자신의 범죄 알리바이로 이용해 먹는 정 후보 측은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낙인 정치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내일부터 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단일화를 해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기 때문에 5월 17일 오늘을 단일화 1차 시한으로 꼽아왔는데요. 정작 여권도 야권도 신경전만 이어갔을 뿐 단일화 시도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택을에서 끝까지 깨끗한 선거, 국민이 지켜보기에 아름다운 선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단일화의 재차 선거은 김용남 경기 평택을 후보, 방금 지역 행사 마치고 민주당 지도부도 참석하는 5.18 전야제 참석을 위해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평택을 후보도 단일화 필요성 낮게 봤습니다. 현 상황에서 범진보 진영이 패배할 가능성은 0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평택 유권자분들은 조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김 후보를 재활용 후보, 조 후보를 위선적 범죄자라며 출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뒤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현재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 박민식 후보가 의원일 때 그 시대 걘 좋으셨어요? 그 시대에 북갑이 발전했습니까?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향해 갈 곳 없어 한 달 살이 하러 내려왔다고 저격한 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민심을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이제는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범죄가 오히려 신종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이번엔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들을 노렸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호텔 객실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침대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습니다.
호텔에 2주간 감금돼 있던 한국인 청년입니다. 소파를 저기 문에 갖다 대고 이러면 쭉 밀어서 못 나가게 하고 여기 누워 있었어요. 남성은 해외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판매 상담일이 있다는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했습니다. 일자리 제한이 거짓인 걸 알고 탈출을 시도하자 폭행과 함께 $20,000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갈 거면 네가 지금 먹고 자고 한 거 한 하루에 얼마씩 해서 주고 가면 된다고 했는데 왜 도망가냐 해서 그때 잡혀서 그때부터 맞았어요. 가족한테 빌려보라고 했어요. 경찰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감금돼 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구출했습니다. 여성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러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됐는데 중국인 범죄 조직은 $2,000를 주면 풀어주겠다고 협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남성을 감금한 중국인 3명을 체포하고 허위 구인 글을 올린 브로커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도로 위에 경유 500리터가 쏟아져서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문경에선 상 정상에 있던 바위가 무너져 내려 등산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검은색 기름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는 기름을 빨아들이는 흡착포가 쌓여 있고 작업자들이 연신 모래를 뿌리며 기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6분쯤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1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경유 탱크가 떨어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유 500리터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한동안 차량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기름 탱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난 사고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서 있고 파란색 트럭 앞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인도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도로 곳곳에서 부서진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보라매역 근처 사거리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산 정상 바위 아래로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옮깁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경북 문경시 해발 900여 미터 산 정상 부근에서 50대 등산객이 추락했습니다. 정상 바위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20m 아래로 떨어진 건데 남성은 허리를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와 헬기를 투입해 4시간 만에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태국에서 버스와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버스는 열차에 치인 채 수십 미터를 밀려가다 이렇게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황색 버스 한 대가 철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앞뒤로 차들이 빽빽하게 정체돼 있어 진퇴양난. 결국 잠시 후 달려오는 화물 열차가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화염이 솟아오르고 불길은 주변 차량들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열차는 버스를 수십 미터 더 밀고 나간 뒤에야 멈췄습니다. มันเลยรถไฟที่ส่งสินค้ามาเนี่ยมันก็เลยไม่เบรกมันก็เลยพุ่งมาโซนรถเมล์ที่คว่ำรางอยู่มันก็ชนปั้งเลยเหตุเกิดเร็วมาก 현지 시각 어제 태국 방콕 마카산역 인근 철도 건널목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버스 승객 8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건널목에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차단기가 내려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ไ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นำเอาเครื่องกั้นถนนลงให้ได้นะครับประกอบกับมีขบวนรถโดยสารขบวนดังกล่าวนะครับ2126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นะครับไม่สามารถที่จะ 경찰은 열차의 데이터 기록 장치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열차 운전사와 버스 운전사 모두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러시아 주유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충격이 어찌나 컸는지 주변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주택 뒤로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폭탄이 터진 듯 버섯구름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은 황급히 차를 돌립니다. 폭발 충격에 주변 건물 유리창과 외벽도 부서졌습니다. 러시아 파티고르스크의 한 주유소에서 연료 운반 트럭이 폭발한 겁니다. 6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남성. 골목 모퉁이에서 갑자기 소가 튀어나오더니 무언가가 소를 쫓아와 덮칩니다. 야생 사자입니다. 다행히 사자는 소를 사냥하는 데 집중해 달아나는 남성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인도 구자라트에는 600여 마리의 야생 아시아 사자가 서식하면서 민가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멸종위기였지만 사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개체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불길이 타오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접근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에 있는 한 가스 처리 시설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압축 설비에서 가스 감압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기차, 철도 건널목을 지나는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실려있던 정화조가 터지며 오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Oh my God! What the? Holy sh!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에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트럭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악취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예년보다 일찍 벌레때가 찾아왔습니다. 창문, 엘리베이터도 모자라서 어느새 방심하면 이 입속까지. 벌레들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김동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다리 엘리베이터 벽면에 빼곡히 붙은 곤충떼. 곤충떼를 피해 계단으로 도망쳐보지만 이미 바닥에도 가득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불빛에 이끌려 돌진하듯 달려들기도 합니다. 이들 곤충의 정체는 동양 하루살이. 커다란 날개 때문에 팅커벨이란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동양 하루살이를 잡으려고 붙여놓은 채집판입니다. 노란색 채집판 색깔이 안 보일 만큼 날벌레들이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통상 날이 더워지는 6월 이후부터 성충 활동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5월 중순부터 낮 최고 30도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활동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올해는 수온이 조금 빨리 오르긴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성충이 일찍 나오긴 했어요. 일주일 정도. 여차하면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날벌레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은 야외 활동이 부담스럽습니다. 날파리가 때로 덤벼요. 얼굴에 그러면 이렇게 딱지딱지 붙고 머리 헬멧에도 붙고 막 우스갯소리로 단백질을 도대체 오늘 몇 마리를 보충했느냐. 전문가들은 온난화 효과로 동양 하루살이나 러브버그 같은 곤충의 활동과 확산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에 어떻게든 걸어서 만보를 채우려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걷기만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똑똑하게 걷는 법, 김세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빨리 걷고 많이 걷는 사람들. 아니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한 10,000보 이상인데 보통 한 12,000~13,000보죠. 그러나 무작정 많이 걷는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골격계 문제들이 동반이 될 수 있는 오히려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심축인 허리를 똑바로 세워야 관절과 근육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발은 바깥으로 5도 정도 벌려야 신체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팔을 굽힌 채 노젓듯 뒤로 최소 30도 정도 당기며 걸으면 추진력을 더 받을 수 있고 운동량도 증가합니다. 직접 해봤습니다. 팔을 움직이지 않고 걸었을 때는 25칼로리가 소모됐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린 채 뒤로 밀면서도 걸어봤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거리를 걸었는데도 이번엔 30칼로리 소모됐습니다. 5칼로리 더 태운 겁니다. 꾸준한 스쿼트 운동을 통해 걸을 때 많이 쓰는 기립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경찰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를 겨눈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며 민주당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됐던 신변 보호팀 배치를 오늘 오후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조기 신변 보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묻다 오늘은 제주로 갑니다. 제주 도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무려 6배나 비싼 택배비를 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섬에서 사는 게 죄냐? 절박한 목소리에 도지사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뭐 시키지는 못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할까? 절대 제조업은 하지 말라고. 물가가 비싸니까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내륙 사람들은 모른다는 섬 주민들만의 배송비 고통, 제주로 갑니다. 제주도 하면 감귤농사잖아요. 한림읍에서 3대째 감귤 농장을 하고 있는 양재혁 씨. 요즘 한숨만 나옵니다. 배송비 때문에 하우스 육지 농장과 경쟁이 버겁습니다. 감귤 한 박스를 예를 들어서 보냈을 때 물류비가 전남 경남에서 갈 때는 500원이거든요. 저희는 1,500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걸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귀농한 유상재 씨, 육지로 보내는 택배비만 매년 1,500만 원 이상 듭니다. 가끔은 내가 싣고 가서 팔을까 그런 생각 든다니까. 매년 오르거든요. 500원씩, 1,000원씩 오르는데 귤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없잖아요. 제주 관광객은 매년 하락세인데 제조업 비중도 전국 꼴찌입니다. 부담 1순위로 매년 오르는 물류비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종이 박스들도 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유리 공장이 있으니까, 뭐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공장이 있으니까. 제주 특산물로 화장품을 만드는 향토업체. 육지에서 화장품 원료를 들여오는 배송비, 완제품 만들어 다시 육지로 보내는 배송비, 이중으로 듭니다. 택배비가 한 7, 8천만 원 이상 나와. 직원 2사람 월급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 직원이 한 65명 정도씩 있다가 직원이 10명으로 줄인 거예요. 제주 평균 배송비는 육지의 약 6.1배. 시민들은 온라인 쇼핑할 때 배송비부터 확인합니다. 무료 배송이라고 돼 있지만 추가 배송비가 8,000원이네요. 고민에 빠지게 하는 배송료인 거예요. 방방이 정인에 약하는 거, 농약하는 거 9,000원이더라. 9,000원이. 네. 억울한 생각도 들죠. 제주도 배송비 해결 20년 넘게 선거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을 내놓긴 했어요. 이제까지 거의 20년 동안 체념도 하기도 되죠. 요건도 뭐 그냥 공약으로 끝나겠지. 뭐 요런. 이번엔 다를까 여야 두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해법은 달랐습니다. 운송비 차익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건 헌법적 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키나와는 항공으로 가는 요금을 육상으로 가는 요금만 내도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섬이니까 보조금을 달라 이런 접근을 해왔는데 구조적인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제주하고 부산하고 연결되는 정기적인 직항로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연결되게끔 만들어. 제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해결될까요? 농사를 집어치고 싶을 정도로 공항이 뭐 다 필요 없어요. 택배비를. 현장에서 묻다 이솔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내일도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겠고요. 특히 충북과 경북은 온열질 환자 예측 2단계로 야외 활동 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6도, 광주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구 34도로 영남 지역은 특히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 초반까지는 기온이 높다가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다소 꺾이겠습니다. 비 온 뒤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